네, 안녕하십니까. 실제 사례 위주로 인간공학기술사 면접 코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인간공학기술사 필기시험을 합격하셨거나 합격을 확신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우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강좌는 2023년 동의대학교 실시된 면접 코칭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강좌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 강좌의 모든 내용은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우리 인간공학기술사 모임인 세이프티넷 그리고 인간공학기술사 응시자 단체 카톡방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일부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합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인간공학기술사 최종 합격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그런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게 될 목차입니다. 총 9개의 목차로 나눠져 있고요. 인간공학 기술사 합격률로부터 시작해서 기술사 면접관 인성 문맹 이런 강좌가 있습니까?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면접의 팁과 FAQ로 해서 총 9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70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차와 총 슬라이드 개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총 목차와 슬라이드 개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이죠. 여러분의 기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UI, UX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UI로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저의 목소리와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UX, 여러분의 경험에 대한 예측지는 총 9개의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면접장의 내용이 있겠구나. 면접팀 내용이 있겠구나. 그리고 총 70장의 슬라이드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UI, UX, 특히 UX입니다. 여러분들 UX의 개념이 없다고 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목차와 슬라이드 개수 자체가 바로 UX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개인적으로 발표자를 만드시는 분들 보시면 이런 발표 자료의 목차와 슬라이드 개수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UX를 만들고 계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간공학기술사 합격률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인간공학기술사 2022년까지 총 550명이 응시해서 220명이 합격을 했고요. 합격률은 40%입니다. 가끔씩 인터넷이나 아니면 세이프티넷 게시판 등에서 인간공학기술사는 만만하지 않느냐, 합격이 높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의 매니저라고 불리는 인간공학기술사가 아닌 다른 종목의 기술사 합격률이 10%가 되는 경우가 드문 것을 보면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 합격률은 어떻습니까? 면접시험 합격률도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모두 다 합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면접시험 합격률은 총 165명이 최종 인간공학기술사가 되셨고요. 합격률은 47%입니다. 그러면 양쪽의 통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20명이 합격을 해서 총 165명이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에 합격하신 비율은 비율적으로 볼 때 75%고요. 그 나머지 25%, 52명은 최종 인간공학기술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 수치에는 약간의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2번 보신 분들 계세요. 아니, 필기시험을 2번 본다고요? 네, 그렇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인간공학기술사 면접 기회는 총 3번이 있습니다. 합격하신 해, 그 다음에 총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3번의 기회를 모두 다 놓치신 분들 계세요. 3수에 실패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4수 면접을 도전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또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런 허수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그해 면접시험에 불합격을 했는데 필기시험 유효기간이 비록 만 2년이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필기시험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필기시험 합격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극히 있다고 치더라도 총 54명 중에 한 50명가량은 최종 인간공학기술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분들은 아직도 준비 중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볼 때 인간공학기술사 역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계안전기술사도 많이 응시하십니다. 인간공학기술사 겹치는 분들 많으세요. 기계안전기술사는 필기 시험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은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합격률이 최종 50%가 넘습니다. 같은 통계를 볼 때 기계안전기술사는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면접에 합격을 해서 최종 기계안전기술사가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1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인간공학기술사와 차이가 되죠. 인간공학기술사는 25%가 최종 아직 되지 못했고요. 기계안전기술사는 13.5%가 아직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공학기술사 필기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에요. 문제는 나오질 않지만 인간공학 필기시험은 쉽게 내줘서 합격에 문호가 아주 넓은 편이지만 하지만 철저하게 면접에서 그것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4명 중에 1명은 아직까지 최종 인간기술사가 되지 못하셨고요. 여기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필기시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남은 한 달 혹은 2달 동안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4명 중에 3명이 아닌 4명 중에 1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공학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은 기술사 진입니다. 기술사 진에서 진을 떼고 한번 기술사가 되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면접시험의 첫 번째 혹은 마지막 질문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공학기술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직장에서 수당이 있어서요. 진급시 가산점수가 있습니다. 이직에 유리하고요. 혹은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은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이런 대답은 합격과 멀어지는 대답이고요. 또 어떤 분들 계세요? 나 원래 기계안전하는 사람인데 기계안전기술사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인간공학기술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좋은 답변입니까? 여러분 면접관이라면 혹은 합격률이 높아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이 몇 번째 면접시험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 수험자한테 불리합니다. 이런 말씀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너무너무 간절했고요. 실제로 면접시험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답변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고요. 솔직한 것이 과연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공학기술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권장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메슬로의 하이어라키 오브 니즈, 제가 이거를 영어로 말씀드렸어요. 메슬로의 욕구 이론,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한국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표현은 다들 많이 익숙하세요. 하지만 메슬로의 하이어라키 오브 니즈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 면접관은 인간공학 기술사가 한두 명밖에 없고 대학 교수님이에요. 대학 교수님들은 영어에 훨씬 익숙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오늘 나오는 많은 용어는 가급적 원문 영어를 쓸 예정입니다. 메슬로우라는 형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우리 인간들의 욕구, 인간들의 니즈에는 총 5단계가 있고 생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자아실현까지 단계를 5단계 말씀하셨고, 우리는 현재 인간공학 기술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우리는 대부분 학력과 경력이 만족한 사회적으로 존경받기 직전에 사회적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인간공학 기술사로서 내가 안전을 더 많이 공부했고 내가 인간공학을 더 많이 공부해서 이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인간 기술사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기술사가 되어서 나의 이런 활동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 나는 3단계에서 4단계, 존경의 단계로 가고 싶고 그런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가 필요한 기술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제가 실제로 2020년 인간공학기술사 면접시험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통했을까요? 네, 통했습니다. 저는 2020년 인간공학기술사 면접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80점의 높은 점수를 합격을 하고 당당한 인간공학기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수당, 진급 이런 내용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제로인 이유는 시작 중에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투팩터 티어리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기술사가 되어가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0초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동의대학교 면접 코칭에서는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팩터 티어리요? 라고 하시면서 곤란한 표정 지으신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면접관은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이진, 모티베이션.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하이진은 위생이고요. 모티베이션은 동기라고 어색하게 표현이 되죠. 맞습니다. 투팩터 티어리는 허츠베리 형님께서 만들어주신 위생 동기 이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이 기술사가 되기 위한 당위성으로 이야기하실 겁니까? 네, 하이진. 나는 이미 생존해 있고 이미 충분히 안전하고 학력도 좋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나는 더 그 무엇인가를 필요한 내가 인간 그런 구현을 안전하고 편리한 인간 세상 구현을 위한 그 무엇이 기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술사가 된다면 나의 이러한 인간공학적인 활동은 조금 더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바로 기술사 합격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면접관은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한글만 익숙하시다면 영어도 같이 외우시는 거 정말로 추천을 드립니다.